경사노위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탄력 근로 확대 등을 의결하려 했지만 근로자 측 대표 3명은 오늘도 보이콧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5달째 경기가 둔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의 감소폭이 확대되고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이 수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도 가동률이 부진한 중국 옌청 1공장의 생산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악화된 경영 환경 속에서 미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 악화 영향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계 인사들이 모여 교류하는 연례 행사인 한일 경제인 회의가 연기됐습니다. 지난 1969년 첫 개최 이후 한일 경제인 모임이 첫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목요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본회의 의결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비공식 본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이 또 불참하면서 결국 탄력근로제 합의안은 표결에 붙여지지도 못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탄력근로제 합의안이 끝내 의결되지 못했죠. 국회에서 처리되게 되는 건가요? 네, 문성현 위원장은 비록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는 못했지만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합의안이 노사정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인 만큼 국회에서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회에 제출하는 것과는 별개로 4차 본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을 다루겠다고 밝혔는데요. 본회의 의결이 형식적인 절차인 만큼 국회에서는 국회대로, 경사노위에서는 경사노위대로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를 다룬 고용 안정화 합의안과 신규 의제별 위원회 등의 안건은 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네, 윤 기자, 노동계 대표의 일방적 불참으로 경사노위가 파행을 겪고 있는 건데 이를 두고 경사노위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경사노위 측은 특정 위원회 일방적 불참으로 2번이나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현재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문성현 위원장은 근로자 위원들이 참석하기로 했지만 본위원회 개최 몇 분 전에 문자로 불참을 통보했다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경사노위의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한 근로자 위원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사노위의 파행을 두고 노동계 대표와 경사노위 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소수위원회 보이콧으로 경사노위의 파행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사노위가 어떻게 흐를지 최진봉 석공회대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회적 대화라는 게 자꾸 헛바퀴를 도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 게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었는데 실제 이제 노동계가 참여를 안 하면서 특히 이제 민주노총하고 오늘도 이제 보이콧을 했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명 여기도 이제 민주노총 일정 부분 압력을 가한 게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계의 양대 축인 민주노총이 참석을 안 하게 되면서 합의제라고 하는 기본적 그 기능, 역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어서 과연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지금 논란이 일고 있고 그러면 제도를 바꿔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또 논란도 일고 있어서 앞으로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깊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노동 현안을 두고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한편으로 이 합의란 틀을 너무 일찍 꺼낸 게 아닌가, 경사노위가 너무 상황을 쉽게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면도 있긴 해요. 그러나 이제 출발점 자체는 그래도 노동계와 정계,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이런 부분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해보자고 하는 틀을 만든 거니까 그 취지 자체는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합의제냐 협의제냐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합의제라고 하면 합의를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고 협의제라고 하면 의견은 듣긴 듣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 표결을 위해서 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 표결은 돼야 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냐 합의냐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논란이 되고 있고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좋은 취지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너무 다른 단체들이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합의를 이루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지지부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지 하는 부분은 앞으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경사노위에 불참한 근로자 위원이 셋이
셋인데 네. 청년과 여성, 이 비정규직 대표들입니다. 어떤 입장들입니까? 1차적으로는 가장 지금 이게 참석 안 한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 탄력 근로제라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단위 기간을 늘리는 부분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경사노위에 의제별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본회의는 전체 의원들이 모이는 것이고요. 의제별위원회는 따로 모여서 상의하는 곳인데 이 의제별위원회에서 이미 통과가 돼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의제별위원회에 이 3명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가 들어가지 않아서 본인들이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일부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한 내용을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것을 본인들은 찬성할 수 없다. 그래서 민주노총 대표도 지금 참석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명도 참석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양대 노총의 경우는 비판을 주고받으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은 합의점을 아예 찾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총 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김호기 위원장이 지난번에 한 모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명 안 가면 네. 본회의에서 표결을 못한다. 왜냐하면 이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노사정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 정족수가 되려면 노사정 각각 3군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각각의 위원들 추천한 위원들 반 이상이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노동계에서 추천한 위원 4명 중에 3명이 빠지는 바람에 1명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분의 1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호기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하다 보니 결국 민주노총이 뒤에서 이 3명을 참석 못하도록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있고 네. 한국노총 여기에 대해서 왜 합의기구 만들어놓고 들어오지 않느냐. 함께 논의해서 문제를 풀어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양대 노총이 지금 정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애당초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너무 또 성급했다는 생각도 그런 드는데요. 면도 있어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의제별위원회에서 결정된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본회의는 사실은 통과를 안 한 건데 네. 전체가 모여서 하는 본회의를 통과가 안 된 내용을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발표하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 여성,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네. 본인들은 분명히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의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가지고 발표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반발도 컸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성영 위원장은 경사노위 정족수 구조, 또 예. 법을 바꿔서라도 현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이게 2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네. 문성현 위원장이 얘기한 게 2가지예요. 오늘 네. 오늘 참석을 안 했잖아요, 3분이.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제도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바꿔가지고 본회의 의결 종족수 자체를 어느 한 군데서 강제적으로 안 했을 경우에 또 일방적으로 안 했을 경우에 법이 아무것도 통과를 못하고 합의도 못 이뤄내니 그 법 자체를 바꾸는 방안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뭘 검토하고 있냐면요. 이게 본회의와 의제별위원회 그리고 업종별위원회 이렇게 3개, 4개가 지금 선별적으로 운영되고 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반드시 본회의에 통과를 시켜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해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의제별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은 그냥 그 자체로 통과된 걸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법적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문성현 위원장은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물론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적 검토를 하겠다 그랬어요. 만약 이게 법적으로 이게 사회적 대화 기구고 협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회의를 모든 의결 사항을 통과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의제별위원회에서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걸 확정된 안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사실 이 자리에서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이 확대안과 관련해서 합의가 되네 안 되네를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을 더 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해결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제 청년, 여성, 비정규직이나 민주노총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본인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서 보이콧을 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네. 그래도 일단 합의적 기구를 만들어놨으니 거기에 일단 들어오셔서 논의를 해야 돼요. 문성희 위원장도 그 얘기는 했거든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또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믿으시고 일단 참석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필요하다. 그게 사회적 합의기구 대타협기구를 만든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을 좀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교수님. 이 사회적 대화라는 이
틀 자체의 회의감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회적 협의기구 또는 합의기구를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없어요. 네.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동의를 이끌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한 다음에는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사회적 대타협 기구 중에 그 발전소 네. 원자력 발전소 문제를 논의하면서 결국은 막판에 가서 투표를 해가지고 그랬었죠. 결국 결과를 가지고서 네.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논의하고 설득하되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100% 합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다수가 원하는 안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는 것. 그래야 한 발짝이라도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최진봉 교수와 함께 탄력 근로제 확대안을 두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경사노의 상황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관련해서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우선 KDI가 5달 연속 경기 둔화를 언급했는데 역시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겠죠. 네, KDI는 수출과 투자 부진을 경기 둔화 이유로 꼽았습니다. 수출의 경우 2월 수출 금액이 지난해보다 11.1% 감소해 1월 수출 금액 증가율인 마이너스 5.9%보다 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가 마이너스 24.8%로 가장 크게 줄었고 다음으로 석유화학이 14.3%, 석유 제품이 14% 감소했습니다. KDI는 특히 수출 자체가 줄어든 것도 이유지만 수출 가격 하락도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 못지않게 투자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란 거죠. 네,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의 감소가 큰데요. 1월 설비 투자 지수는 지난해보다 16.6% 줄어 한 달 전보다 감소폭이 늘었고요. 기계류 투자가 21.4% 감소해 2달 연속 2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건설 투자도 건축과 토목 모두 부진이 심화되면서 지난해보다 11.8% 줄어들었습니다. 네,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력 제품들의 수출 부진이 경기 둔화에도 큰 영향을 끼친 걸로 보이는데 최근 수출입 현황 어떻습니까? 네, 관세청에서 3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보다 수출은 25억 8천 달러, 약 19% 줄어들었고요. 수입은 15.4%가 감소했습니다.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의 수출은 늘었으나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29.7%를 기록하고 석유 제품이 39%, 선박이 9.7% 감소하는 등 여전히 주요 제품들의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에 대한 수출이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 개발에 외부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 관련된 소식들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에 지을 예정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까지 105층짜리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를 강남구 한전 본사 부지에 지을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건설 자금 3조 7천억 원을 그룹에서 모두 부담할 계획이었는데 최근 외부 투자자와 공동 개발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미래차 신차 연구 개발에 향후 5년간 35조 원을 투자하기로 밝힌 현대차가 이 같은 막대한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차그룹은 해외 연기금, 국내외 사모펀드 등과 공동 투자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현대차에 무리한 배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가 현대차에 유리한 의견을 내놨다고요? 네, 현대차 주주총회를 앞두고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 중 하나인 글래스 루이스가 엘리엇이 제안한 한 주당 21,967원, 5조 원 규모의 배당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글래스 루이스는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려면 상당한 연구개발 비용은 물론 인수합병이 필요하다면서 현대차가 제시한 주당 3,000원 배당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만큼 이달 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현대차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일부 신용카드로 현대차를 살 수 없게 됐죠? 네, 오늘부터 현대차를 구입할 때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는 쓸 수 없습니다. 이 세 개사는 카드 수수료 협상에서 수수료율을 0.04에서 0.05%포인트 인상해달라는 현대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오늘부터 이들 세 개 카드사와의 가맹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BC카드도 오는 14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현대차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중국 공장 정리에 나선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도 중국의 옌청 1공장 가동 중단을 검토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기아차가 중국의 옌청 1공장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요? 네, 기아자동차가 중국 옌청 1공장의 생산 중단을 검토 중입니다. 옌청 1공장은 지난 2002년 기아차와 둥펑자동차, 위에다그룹이 합작 형태로 둥펑 위에다 기아를 세우면서 지은 3개의 공장 중 첫 공장입니다. 연간 생산 능력은 1공장만 14만 대로 3개 공장을 모두 합치면 89만 대가량입니다. 현대 근로자 수는 6,500여 명입니다. 기아차에 따르면 생산 중단 시기나 구조 조정 방향 등 구체적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생산 효율화를 위해 중단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행 시점은 현대차 베이징 1공장 생산이 중단되는 시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가동률 하락으로 현대차가 중국 베이징 1공장 가동 중단을 결정했는데 기아차마저 중단 가능성이 높아졌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가동률이 50% 아래로 떨어진 베이징 1공장의 중단을 예고했는데요. 기아차 중단 검토 역시 가동률이 부진한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중국에서의 기아차 판매량은 사드 배치 여파로 2017년 3월 이후 월 판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반토막 나는 등 급감했는데요. 이후에도 토종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을 물리치지 못하고 시장에서의 회복을 해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지난해 판매량이 37만 대에 그쳤고 옌청 공장의 가동률은 40%대에 머물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변화 방향이 감지가 되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올해부터 대거 발생하는 정년 퇴직자들의 대체 채용을 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권세욱 기자 연결합니다. 권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현대차가 노조에 정년 퇴직자들의 빈자리를 메우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요? 네. 현대차는 국내 고용 문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정년 퇴직자의 대체 채용을 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7일에 열린 특별고용안정위원회에서 이런 의사를 노조 지도부에게 제안했습니다. 현대차의 고위 임원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현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자연 감소하는 인원에 대한 충원을 하지 않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와 궤를 같이 합니다. 네, 권 기자, 이렇게 현대차가 대체 채용 중단을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동차 산업이 대격변기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인력 변화 요인이 생겼다고 설명합니다. 차량의 전동화, 그러니까 친환경화가 점차 가속화되면서 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줄어드는 데 따라 인력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차량에 대한 소유 개념이 축소되고 공유에 대한 개념이 확산되면서 완성차 물량이 감소하는 것도 주된 요인입니다. 네, 이렇게 정년 퇴직자에 대한 정규직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현대차 노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대차 노조는 현재 정년 퇴직자의 빈자리를 정규직으로 충원하지 않고 촉탁계약직으로 충원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단체 협약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정년 퇴직자는 올해 1,300여 명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15,000여 명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삼성이 오늘부터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전형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내일은 금융계열사, 모레는 바이오와 물산 등 서류 접수가 시작되며 최종 합격자들은 오는 7월 입사하게 될 예정입니다. 전체 채용 규모는 10,000명 선으로 예상됩니다. 운전자의 조작 없이 달리는 자율주행차, 4차 산업혁명이 바꿔놓을 대표적인 미래 모습 중 하나일 텐데요. 5G 기술이 적용돼 안정성을 강화한 자율주행차가 오늘 서울 도심을 달렸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5G가 적용된 자율주행차, 서울 도심 어디에서 주행했나요? 네, 저는 지금 도심 자율주행차 기술이 시연된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약 1시간 전부터 LGU 플러스와 한양대가 공동 개발한 자율주행차 A1이 서울 성동구의 한강수동사업본부에서 강변북로를 거쳐 서울숲까지 약 8km를 운전자의 조작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운전대의 자율주행 모드 버튼을 누르면 탑승자가 운전대나 가속장치에서 손발을 떼도 목적지까지 차가 알아서 주행을 합니다. 차량 위에 설치된 안테나와 앞뒤 범퍼에 부착된 센서로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받아 차선 변경이나 안전거리 유지 등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네,
5G 기술이 자율주행차에 적용된 이유는 뭔가요? 네, 5G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4세대 이동통신 LTE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는 10배나 빨라지고 기현 시간은 10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5G 특성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좀 더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또 급제동 등 차량 제어도 더 빨라져 안전성도 높아졌다는 게 통신사의 설명입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 자율주행차에서는 탑승자가 차량 내부에서 VR 안경을 쓰고 영화나 게임 등 고용량 콘텐츠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차 기술이 소개된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오는 5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던 한일 경제인회의가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불거진 냉랭한 한일 외교 관계가 경제 겨루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한일 경제인회의가 갑자기 연기됐는데 사실상 무산 위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매년 번갈아 열리는 한국경제인회의가 올해 5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9월 이후로 개최를 연기하기로 했는데요. 개최 준비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 경제인회의는 지난 1969년 처음 개최된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온 대표적인 민관 합동회의인데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무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외교적 갈등의 영향으로 봐야 할까요? 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불거진 한일 외교 갈등이 기업 간의 협력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또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도 연기됐습니다. 네, 이런 갈등이 지속될 경우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도 작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일부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주장하는 발언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한 불화수소 수출 금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또 취업 비자 발급 제한 등 이 양국 경제 협력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런 조치가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해도 악화된 분위기로 추가적인 협력 가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섭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반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000만 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 소액 연체자에 대한 채무 감면 프로그램에 11만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이후 해당 프로그램 신청자는 모두 11만 7천 명으로 이는 정부 추산 전체 대상자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중 4만 명의 채무 2천억 원에 대한 감면, 면제는 확정된 상태고 진행 중인 심사를 감안하면 관련 혜택을 받는 사람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채욱 CJ그룹 부회장이 향년 74세로 어제 오후 별세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1972년 삼성그룹에 공채로 입사한 뒤 GE코리아 회장과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을 거쳐 2013년 CJ그룹 부회장을 역임하며 셀러리맨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성공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하락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0.1% 내림세 2,13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역시 0.7% 내림세 730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아차입니다. 지금 중국 연천 공장 가동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0.15% 오름세 33,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사옥 GBC의 외부 투자를 받기로 결정을 했고 여기에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가 엘리엇의 고배당 요구를 반대하고 현대차 측의 제안을 찬성했다는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12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0.57% 오름세입니다. 지금 대졸공채가 오늘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실적 악화 우려가 나왔지만 저가 매수세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롯데칠성입니다. 현재 1.56% 상승하고 있는데요. 1분기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205% 증가했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현재 162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